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수 설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단자 ABC에 대칭 삼상 전압을 가하여 각 선전류를 갖게 하려면 R값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우리가 삼상 대칭 전압을 가한다라고 했어요. 대칭 전압을 가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이번 특강에서 말을 하기에는 좀 너무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 대칭 전압이라는 거는 AB 사이에 걸려진 전압, BC 사이에 걸려진 전압, CA 사이에 걸려진 전압이 모두 크기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압이 똑같았을 때 각 선전류 A, B, C 각각의 흐르는 전류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A에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저항값, B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값, C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값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전압과 저항이 똑같으면 당연히 전류가 똑같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델타 결선은요. 델타 결선은 이렇게 저항을 바라보니까 두 개의 저항이 인접해 있고요. B를 바라보니까 또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AB 사이에 이 25mm라는 놈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A의 얼마인지 B의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Y 델타 등가 변환이다. 그렇다면 이 델타 결선을 R이와 같이 Y 결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방법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Y 결선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어떻게 배웠어요? 델타에서 Y로 등가 변환시킬 때는요. 먼저 이 환산고리에 있는 저항값을 다 더해라. 그러면은 20 더하기 20은 40이고 40 더하기 60은 100이 되겠죠? 그래서 RA, RB, RC 모두 100이다. 모두 분모가 100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RA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RA 값을 구할 때 이 꼭지점 양변에 있는 저항을 곱해줘라. 그럼 두 개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400이 되겠죠? 그러니까 400옴이다. 400이다. 그럼 약분하면 몇 옴? RA는 4옴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구할 때, B를 구할 때 이 꼭지점, 우리 전기에서 노드라고 하죠? 마디. 자, 이 노드 양변에 있는 저항값을 곱해줘라. 그럼 두 개 곱하면 1200이에요. 1200. 그러니까 몇 옴이다? 12옴이다. 자, 이번엔 C값. 자, C값에 있는 노드점 양변을 곱해주니까 몇 옴이다? 1200옴이다. 그럼 1200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약분하게 되면 12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B를 바라봤을 때 저항값 얼마? 12옴. C를 바라봤을 때 저항값 얼마? 12옴. A를 바라봤을 때 저항값 얼마? R 플러스 4가 돼요. 자, 여기서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가변, 저항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8로 세팅하게 되면은 8 플러스 4가 돼서 12로 삼상평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전류가 같게 되기 위해서는 R값을 8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소비 전력은 얼마냐? 자, Y 델타 기동. 자, 우리 전동기 Y 델타 기동. 우리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자, 우리가 이거 사람의 빗대였어요. 델타 결선은 좀 몸이 부하게 돼 있다는 거고 Y 결선은 사람이 뼈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선 다이어트 한 겁니다. 다이어트. 그럼 이게 변이 Y 3변 아니에요. 3변. 그럼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어떻게 다이어트 한다? 3분의 1로 다이어트 한다.
해서 델타에서 y로 바꾸면 3분의 1 값으로 전류와 전력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분의 1로 다이어트한 거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거꾸로 y에서 델타로 바꾸려고 한다. 그럼 몸이 부유해지는 거죠. 3배만큼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장, 무한손실. 자, 무한장, 무한손실 전송선로 상에 어떤 점에서 전압이 100V였다. 자, 선로의 인덕턴스가 7.5 마이크로 헬리 퍼 킬로미터이고 커패시턴스가 0.003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일 때 이 점에서의 전류값은 얼마가 되냐? 자, 먼저 우리가 전송선로에서 자, 이게 무한손실이 아니라 이게 한자가 빠진 거 빼야 돼요. 무한장 무손실선로. 자, 무손실선로라는 거는 R값과 G값이 모두 제로였다 이런 얘기예요. R값과 G값이 제로였다. 그럼 선로에서는 자기장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L과 그 다음에 정전 에너지에 대한 임피던스 C값만 남다 이런 얘기예요. L과 C만 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어려운 말들 다 빼버리고 우리 전송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값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값 얼마였어요? 자, 기기 전력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얼마다? 루트 능이다 이런 얘기예요. 루트 능이다. 능자 닮았잖아요. 능자. 자, 그러면은 대입할게요. 자, L값과 C값의 단위 L값도 마이크로 헬리 C값도 마이크로 페럿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서로 지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L값이 얼마? 7.5가 되고요. 7.5가 되고 C값은 0.003인데 자, 0.5가 있으니까 여기도 0.3으로 갈까요? 그럼 0.3 곱하기 얼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3하고 75를 나누게 되면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해주게 되면 루트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지수법칙 10의 2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 25는 얼마예요? 루트 25는 25니까 5로 빠지고요. 10의 자승은 루트 앞으로 빠지면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옴이다? 50옴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봤던 게 뭡니까? 전류를 물어봤다. 전류. 그러면은 특성 임피던스 Z0분의 V가 되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50옴이고요. 전압은 100V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점에서 노드 전압이 100V였다. 그러니까 두 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2A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Rx. 자, 그러니까 Rx의 직렬 회로에 있어서 비율이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 비율 값으로 봤을 때 R값이 루트 2가 되면 X값은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회로의 역률 값을 구해봐라. 자, 우리 역률에는 직렬 회로 역률과 병렬 회로 역률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암기. 뭐 이론적으로 쭉 풀어가는 거 말고 암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R, 높이가 리액턴스, 빗변이 Z가 돼요. 자, 물론 Z라는 거는 지금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보게 되면 루트 R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직렬 회로일 때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식으로 구해라. 그리고 병렬 회로일 때는 사인 세타 형태로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암기 요령입니다. 병렬 회로는 사인 세타로 역률 구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 직렬 회로 시 역률은 항상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는 문자를 써요. 얼마가 된다? 루트 R 자승 플러스 X 자승분의 R값으로 구하고
병렬시 역률은 코사인 스타 루트 R자승 플러스 X자승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더니 학생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인 세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건 이건 암기 요령 패턴일 뿐이지 우리가 병렬은 사인 세타 문자 코드를 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루트 요거분의 X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본 문제 직렬시에 대한 역률을 구하는 거였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루트 자 R의 자승 요거의 자승은 2가 되고요. 플러스 X의 자승 요거의 자승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R 값은 루트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비율값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왜? 분모 분자 비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비율에 대한 형체끼리 서로 약분될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피드백 회로의 종합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는 우리 제어공학 문제죠. 근데 제가 이 회로 모의고사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전달함수에 대한 문제를 모두 제어 쪽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 산업기사 응시자분들이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산업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제어공학에는 전달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함수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블럭선도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 G1과 G2가 이렇게 병렬 분기로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등가 변환시켜라. 어떻게? G1 플러스 G2로 등가 변환시켜라. 자, 우리가 두 개 이득이 직렬로 돼 있으면 곱하기, 병렬로 돼 있으면 더하기 이런 형태로 가져갔었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10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득은 2배, 여기 이득은 3배예요. 그럼 시그널은 각각 10씩 양쪽으로 분산돼 전달됩니다. 그럼 2개 곱하면 20, 2개 곱하면 30, 가합부에서 더하게 되면 출력은 5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10과 50의 전체 종합 이득은 5배 아닙니까? 그 5배라는 건 2와 3이 더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시에는 더하기의 이득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전달함수 메이슨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메이슨의 약자죠. 종합전달함수를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시그마 페루포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 마이너스 페루프. 자, 페루프는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페루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득은 얼마? 자, 대가로 열고 가로 열고 G1 플러스 G2가 되고요. 자, G3와 G4가 전부 직렬일 땐 곱해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G3, G4 대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분의 전향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이득 뭐가 있어요? G1 플러스 G2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각각 해주고 마이너스도 분배해주면 끝나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필요 없겠죠? 이렇게 2개 곱한 거니까 G1, G3, G4 마이너스 가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G2, G3, G4 분의 G1 플러스 G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하나 실수했네요. 하나 실수했습니다. 요거 못 봤네요. 요거 마이너스 가장 진짜 기본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페루프 할 때요. 마이너스 페루프 할 때 여기 자 페루프 할 때 요거 곱하고 마이너스까지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까지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인데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체크하게 되면은요. 자, G1, G3, G4, G1, G3, G4, G2, G3, G4, G1 더하기 G2 해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부계안이에요. 부계안. 자, 근데 만약에 정계안, 플러스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되겠죠. 예.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자, 라플라스 변환. 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문제를 한번 출제 한번 해봤어요. 라플라스 변환 문제가 너무나 안 나와가지고 내게 되면 자, 이런 임펄스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문제가 너무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 지금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출제해봤습니다. 자, 먼저 델타 t는 임펄스 함수인데 임펄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값은 얼마요? 1이 됩니다. 그리고요, b2의 마이너스 bt. 제가 아까 전에 라플라스 변환 시킬 때 a2의 a2의 마이너스 at.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대치 정리였다. 대치 정리였다. 해서 라플라스 변환 시키게 되면 지수함수 가려라. 그럼 a를 라플라스 변환 시키면 s분의 a인데 s 대신에 대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부호 변환의 정리로요. s 플러스 a를 여기에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부호 변환의 정리. 이거를 대치하니까 대치 정리라고 우리가 외웠던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s 플러스 a분의 a가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가 있으면 s 플러스 a분의 라지 a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긴 플러스 b로가 돼 있었으니까 s 플러스 b분의 앞에 값 b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이라는 거는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b니까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 s 플러스 b분의 s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부하에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된 상태에서 역률과 무효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무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럼 전력을 구해야 돼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나와 있으면 복소전력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소전력 PA는 다시 말해 피상전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V 공액복소수 I다. 자, 우린 공액복소수를 영어로 하면 컨주게이트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V 컨주게이트 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컨주게이트, 공액복소수를 하라는 얘기는요. 실수는 그대로고 허수의 보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압의 공액복소수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80-J의 60이 되겠고요. 전류값은 그대로 써라. 4 플러스 J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계산기 영역이죠. 계산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눌러주게 되면은요. 440 마이너스 J 8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복소 평면으로 그리게 되면 자, 전력 삼각형에서 실수 성분이 바로 뭐다? 실수 성분이 유효 전력이다. 440W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수 성분의 전력이 바로 파워 리액티브, 무효 전력이다. 파워 리액티브. 이 값이 얼마? 80. 무효 전력이다.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게 피상 전력의 크기와 부하각 세타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기 기능 중에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바꾸는 게 있죠. 그래서 극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447.2 각도 마이너스 10.3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내려간 각도가 자 우리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각이죠. 그래서 이 각도가 10.3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니까 피상전력은 요게 447.2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447.2분의 유효전력 440이 되고요. 자, 요거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 0.984. 자, 물론 코사인 10.3도 해도 0.984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효율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쓰게 되면 447.2분의 80을 눌러주게 되면은 0.179.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10.3도 하면은 0.17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된 거 4번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다. 예, 좋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직류 전압을 인가했더니 R자승 이코르 C분의 그러니까 4 곱하기 능이다 이렇게 배웠죠. 4 곱하기 능이다. 그래서 두 개 같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계가 되는 것이고 R값이 크면은 과제동, R값이 작으면 부족제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물론 우리가 과제동, R값이 큰 과제동을 뭐라고 한다? 비진동적이다. 부족제동이 되면 진동적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에 자, 지금 보니까 자, 전압 소스가 전압원이 병렬로 달려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병렬 시엔 전압이 일정해야 돼요. 병렬 시엔 전압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압원, 건전지라고 할까요? 전압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끼는 거예요. 건전지를 병렬로 서로 다르게 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칙을 배울 땐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건전지 꼈을 때 개방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냐?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칙이 바로 뭐였다? 밀만의 정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밀만의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자, 개방 전압 VAB는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합성 임피던스다. 개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전류값은 어떻게 구해요? 전류값은 각 단자에서 파생되는 전류를 보시면 돼요. 각 단자에서 파생되는 전류. 요거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 전압과 전류원의 등가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흘러가는 전류 I1 값은 어떻게 돼요? 자, 24V고 12ohm이고 ohm의 공식 대입하면 12분의 24 몇 암페어? 2암페어가 됩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럼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이네요. 그러면 6V에 3ohm이니까 여기도 2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겠네요. 10V에 5ohm이니까 2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출력으로 나가진 전류는요. 3개의 전류를 다 더해야 되는데 얘가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I1 빼기 I2 더하기 I3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얼마가 돼요? 다 하면은 2암페어가 된다. 근데 공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1을 구할 때는 I를 구할 때는 I1 빼기 I2 더하기 I3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12분의 24다. 12분의 24다. 빼기. 두 번째는요. 3분의 6이다. 더하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5분의 10이다. 자, 그리고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태분하는 등가 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AB 단자에서 전원 측을 바라봤을 때 합성 임피던스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압원은 어떻게 하라?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라. 단락을 시켜라. 전류원은 어떻게 해라? 개방을 시켜라가 포인트예요. 개방을 시켜라. 그러니까 전압원 단락, 아이고 여기 아니죠? 단락 시키니까 세 개의 저항이 병렬 접속이다. 그러면 병렬 접속 시 합성 임피던스 값은요. 자, 이렇게 하죠. 지금 R밖에 없으니까 합성 저항 R로 표현할까요? 합성 저항 R0 값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1 값이 얼마? 12, R2가 3, R3가 5가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은요.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리고 5분의 1 분의 1인데 앞에 전류값을 곱해준 거죠. 자, 그럼 이거 11로 통분해 120으로 통분 한번 해볼까요? 120으로 그러면 여기 10씩 곱하는 거니까 10 더하기 여기 40씩 곱한 거네요. 40 더하기 여기는 여기는 20, 40 곱한 거네요. 24. 그쵸? 5, 20, 5, 4, 20.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120으로 통분시켜주게 되면 자, 여기 10씩 곱하니까 240. 빼기 여기 40 곱하니까 240. 더하기 24를 곱해준 거니까 240. 그러면은 자, 여긴 분모 자리, 여긴 분자 자리. 그럼 분모에는 120과 분자에는 120이 서로 지워지게 되니까 더하면요. 50에 더하면 74. 그 다음에 240 빼기 240 그러면은 0에다 240. 자, 이거 2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37분의 맞죠? 37분의 120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준비한 회로에서의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는 레벨보다 조금 어렵게 냈어요. 왜 그러냐? 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을 녹여놔야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단답형에 대한 형태로 하나 외워서 한 문제를 맞히는 형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기억하시려면 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된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제한 이 20문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우리 시험 문제 정도는 20문제 중에 최소 17개는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함께 했던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4과목이 회로 이론일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제4과목이 회로 및 제어가 되는 거죠. 해서 제어 10문제, 회로 10문제씩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어공학 문제의 20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